자,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각자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그 동영상에서 얘기한 대로 과제물을 이렇게 제출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제출을 했겠죠. 그러면 제출하고 난 뒤에 요 밑에다가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좀 적어 놓기 바래요. 비밀번호가 뭐 123 이렇게 33 이때에 여기 비밀번호를 이렇게 하면 비밀 댓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자가 본인이 제출한 그 파일 밑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남겨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한 것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밀번호가 확인이 안 됐거나 비밀번호를 남겼는데 내가 이렇게 파일을 열 때에 비밀번호 남긴 비밀번호로 파일을 열 수 없는 그런 과제물 제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소개를 못하고 다음에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소개가 안 된 그 과제물은 본인 과제가 이번에 소개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제출한 거기에 가서 비밀번호를 밑에 조금 전 것처럼 남겨놓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게 이제 그 4주차 과제에 대한 파일이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 아웃포커싱 찍기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아웃포커싱이 지금 포인트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뒷부분이 지금 흐릿하게 되어져 있죠. 여기. 아마 포인트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아웃포커싱을 설정을 하고 뭐 손으로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을 이렇게 손으로 자기가 아웃포커싱할 그 선명하게 될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찍히죠. 그리고 이제 주변이 흐릿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사체와 배경을 선명하게 찍기. 지금 여기 전혀 조금 안 보이는데 어떤 게 피사체고 어떤 게 배경인지 선명하게 찍힌 게 어떤 건지 좀 분부하기가 좀 어렵네요. 조금 더 지금 여기 제출한 다시 한번 좀 찍어서 확인하기 바래요. 빠른 피사체 찍기. 이제 아마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찍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밤에 사진 찍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터널 아닌 것 같은데 터널 아니면 이제 그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노출을 조금 더 하든가
아니면 셔터 속도를 조금 더 늦춰서 조금 더 빛이 더 들어오게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스마트폰이니까 그런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셔터 속도나 노출 그 빛의 양을 조금 늘려서 찍어보면 어떨까. 이쪽은 지금 그나마 잘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은 지금 아마 다른 설정을 해서 찍은 것 같아요. 많이 주변하고 이렇게 섞여서 피사체가 지금 멀어진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보다. 그 다음에 밤에 사진 찍기. 이것도 이제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설명을 좀 해주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발표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찍혔는지를 조금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찍은 게 좋겠죠. 이것보다는 다음에 제출할 때는 조금 밑에다가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어떤 상태인지를 좀 설명을 간단히 이렇게 적어서 과제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리개 변화별 사진 비교 여기 요렇게 이제 해주면 좋겠죠. 여기처럼 1, 2, 3, 4, 5, 6 해서 조리개가 2.8이 되지 않아서 찍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제 조리개가 2.8이 안 될 때 나머지 셔터 속도는 이제 60분의 1로 그대로 놓고 조리개의 변화를 이렇게 준 거죠. 조리개의 변화도 여기 1번은 지금 2.8이 안 돼서 못 찍었다. 밑에다가 조리개의 변화가 어떤 숫자인지를 좀 표시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어떤 상태에서 찍힌 건지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인식하기 그런 좋은 사진은 어떤 건지가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조리개 변화에 따라서 사진 비교하는 거 좋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제출된 자 이어서 여기 같은 이제 목차가 파노라마, 아웃포커싱, 슬로우 모션, 그림자 해서 이제 이렇게 시설물 단지 내 시설물을 통해서 촬영했다 되어 있네요. 파노라마 좀 길게 이렇게 찍었죠. 또 마찬가지 파노라마 근데 조금 약간 뿌였네요. 그죠?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빛이 이게 이제 태양빛이 지금 정면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마 뿌옇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그림자가 또 있고 또 마찬가지 그림자가 있고 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나무 그림자가 되고 아웃포커싱인데 아파트에 이런 조형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변이 지금 흐릿하게 되어 있어 지금 아웃포커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이거 이제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재생이 되나요?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또 클릭을 해볼까요? 안 되네요. 이건 좀 동영상을 찾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또 마찬가지 또 동영상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림자 또 마찬가지 그림자 네, 여기까지 동영상은 지금 찾아서 찾게 되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람 것 좀 보면 마찬가지 이제
PPT로 제출이 됐고, 목차 파노라마 아웃포커싱 슬로모션 그림자에서 뭐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또 제출이 됐네요. 아마 자기 방 풍경인 것 같아요. 파노라마. 아웃포커싱. 아웃포커싱은 거의 효과가 없네요. 그죠? 슬로모션 또 이제 아마 동영상 재생이 안 될 텐데.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모든 거하고 없네. 아이고, 전체가 지금 사라졌어요. 헐. 뭐야. 자, 일단 PPT는 전체가 열어놓은 게 지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아래 한글 좀 보도록 하죠. 요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카페에 댓글로 이렇게 퀴즈로 풀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아래 한글로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누군지를 좀 써주면 좋겠죠. 학과 이름 이렇게 좀 또 마찬가지 누구 건지 학과 이름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파일을 전체를 다시 지금 아까 동영상 열면서 열어놓은 파일이 전부 지금 날라갔습니다. 좀 사고가 생겼는데 동영상은 좀 연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파일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으면 열도록 합니다. 일단 동영상 찍기를 좀 멈추고 파일을 연 다음에 다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려고 했던 동영상으로 인해서 전체 파일이 다 사라졌는데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고 일단 이번 동영상에는 이제 좀 작업하는 것은 잘라내고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방사선학과 학생 보고 황금비에 대한 정의, 그다음 사례. 그래서 황금비는 이제 이 숫자는 조금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렇게 내용을 좀 써놨어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황금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유는 바닥면의 한 면의 길이와 높이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3, 4, 5 비율의 직각삼각형을 토대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 3대 5의 황금비 각각은 비율이다. 이런 사례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또 이제 이렇게 된다. 1대 1.618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참조를 하고 일단 과제물에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나리자 이건 지금 사진을 좀 느려뜨린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되는데
비율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황금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악소 황금비 해가지고 뭘 얘기하나요? 피아노 2대와 타악기로 연주된 소나타, 발토크 벨라의 일장악은 한 마디가 443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클라이막스는 274마디로 되어 있어서 황금비가 적용된 시점에서 클라이막스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와 동일하게 콘트라스트 역시 1악장 총 93마디에서 57번째 마디부터 클라이막스가 시작된다. 아마 이제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부위가 이제 그 황금비에 해당되는 그런 비율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해서는 이 악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이 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황금비 길이의 황금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마디 이런 음악의 이 악보상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오겠죠. 이제는 악보는 좀 보이지 흐릿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쭉 가다가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올 텐데, 여기까지 시점이 클라이막스 시점이 이제 황금비에 해당되는 그 길이에 해당된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명함과 신용카드 황금비 이렇게 1대 1.56 근사한값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과제물이 되겠고, 그 다음 과제물을 좀 보면 보온행정학과, 이건 아까 봤나요? 이거 아까 봤는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죠. 요거 보다가 요 슬라이드 모션에서 동영상 키다가 다 날아갔죠. 그림자만 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스펙트럼, 초등 특수교육과 빛과 스펙트럼의 종류 사례. 스펙트럼, 빛과 스펙트럼, 이건 이제 아마 동영상에도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아마 그걸 참고를 하고 또 나름대로 과제물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 아마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이제 했을 건데, 물론 동영상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뉴턴에 의해서 스펙트럼이 이제 분광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합광이 되면서, 분광이 되면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도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제 되고, 이 색을 다시 모으면 다시 우리가 이제 백색으로 되는 그런 프리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건 지금 상태에서는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업 시간에 빛에 대해서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걸 그대로 이해를 하고, 각자 또 과제물을 통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살펴보는 건데,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이제 쭉 스펙트럼 종류들을 자료 조사를 했고,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항성의 대기 구성 물질에 대한 분석이다. 이건 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빛을 내뿜는데, 이 빛을 분광기에 갖다 대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요거 이제 그 어떤 물질이라든가 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빛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으로 이제 분광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이제 그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특수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용되는 스펙트럼 내용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마찬가지로 기체 수소 기체 방정관 이런 거 해가지고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사례 3에서 뭔가요? 형광등의 스펙트럼, 형광등이 가시광선 스펙트럼 이렇게 괜찮되죠. 핵분열, 핵융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과제물에 빛하고 스펙트럼에 대한 과제물을 내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것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빛. 이제 그 동영상의 수업 시간에도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빛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죠. 그죠? 그래서 380에서 780 나노미터까지 이제 그 가시광선이 있고, 더 짧은 거, 더 긴 파장. 그래서 이제 빛이 파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요 가시광선을 보는, 눈에 들어오는 이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한 빛에 의해서 사진 찍을 때에 노출이라든가 빛의 양, 이걸 이제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빛과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제물을 하면 좋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포커스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황금비 초등특수교육과 정의 사례죠. 황금비는 이제 누누이 얘기했고, 아마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들 뭐 이해라기보다 이제 그 암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자기 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둡니다. 황금비의 유래, 이것도 이제 그 수업 동영상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죠. 사실 이 피타고라스는 이제 그 정수론을 이제 그 아주 주장했던, 정수론을 이제 믿었던 그런 학파 중에 하나인데, 이제 후에 가서 나중에 이제 그 무리수라든가 유리수라든가 이런 수에 대해서 정수가 아닌 수도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5대8 이 정수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서 이걸 이제 이 정수를 좀 바꿔보면 1대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마찬가지가 되고, 피라미드도 그렇죠. 그 다음 밀로의 이제 비너스탕 또 마찬가지 1대 1.618. 그 다음에 모나리자의 그 구성,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뭐 예제가 다들 비슷하네요. 어쨌든 잘 봤고요.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소방방재 황금비에 대한 정의 및 사례, 황금 분할이라 해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례를 쓴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음악 속의 황금비. 아까 음악 관련해서
그 음악의 뭐 소나타라든가 바르토크 벨라 그 마디,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오는 시간이 있겠죠, 마디마다. 그래서 그 마디에 총 433마디에서 273마디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온다. 그 시간에서 황금비에 해당이 된다. 그게 오늘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모나리자, 카드, 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황금비의 정의, 황금비의 사례, 빛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마찬가지 황금비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정의 되어져 있고, 황금비의 사례에서 모나리자 얼굴의 구성, 그 다음에 피라미드, 그 다음에 독특하게 이제 그 스쿠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쿠람은 이제 기본 설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반지름이 이렇게 356.3cm 원형이고, 참비자 위치는 2배 되는 지점에 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가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황금비에 해당되는 사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카드, 스펙트럼, 이제 가시광선은 380에서 나노미터죠. 밀리미터가 아니고 나노미터. 그래서 780까지 나노미터. 밀리미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요 사이의 파장을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프리즘을 통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스펙트럼 형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는 이 빛과 이 가시광선, 이걸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과제물을 이제 학습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다음에 소방방지학과, 이건 아까 본 것 같네요, 그죠? 두 개가 똑같이 열려 있네요. 그 다음에 초등특수교육과. 자, 요번에 이제 아웃포커싱인데,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해주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셔터 속도 60분의 1, 조리개 값 f2.8, 감도는 뭐 이 정도. 감도는 일단 뭐 일정하게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변화를 줬어요. 일대의 아웃포커싱, 그 다음 주변은 지금 흐릿하죠? 또 아웃포커싱인데 주변은 흐릿하면서, 그리고 이제 손하고는 지금 조금 여기가 더 선명하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죠. 셔터 속도라든가 조리개 값은 지금 2.8 그대로 두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걸 변화를 했을 때에 아웃포커싱을 찍은 거죠.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다음에 과제물 제출할 때는 어떤 상태에서 찍은지를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겠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피사체와 배경을 선명하게 찍기. 이제 조리개와 조리개도 여기는 지금 7.1로 고정을 하고, 셔터 속도를 지금 달리해서 감도하고 그래서 찍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 아웃포커싱이 지금 이렇게 좀
배경이 조금 선명하게 좀 들어가 있죠. 약간 선명하게. 여긴 좀 이제 흐릿하죠, 지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피사체 찍기 해가지고, 셔터 속도가 60분의 1, 셔터 속도가 2000분의 1. 그래서 아마 이제, 나머지 값들은 지금 일정하죠. 이 감도가 좀 다르게 설정했네요.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금 속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60km로 간다고 한다면 60km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셔터 속도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셔터 속도를 이제 2000분의 1로 상당히 빠르게 찰나 이렇게 찍게 되면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인데, 그 다음에 밤에 사진 찍기. 좋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일 때 하고 이런 상태, 지금 아마 같은 상태일 거라고 보는다면, 지금 이제 자동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로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앞에 아마 같은 상태겠죠. 정확히 지금 이걸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데, 같은 상태라고 본다면 지금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기 거의 셔터 속도를 조절을 했을 때, 그다음에 감도.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가장 이제 그 중에 좀 나아 보이죠. 둘 중에는. 그다음에 조리개 변화별 사진 비교하기. 셔터 속도 500분의 1 이제 통일하고, 그때 이제 F 값을 좀 이제 변화를 준 거죠. 2.8일 때, 그 다음에 3.5일 때, 7.1, 그 다음에 22. 그래서 점점 F 값이 이제 커지면서 빛이 이제 거의 안 들어오는 상태, 뭐 꺼멓게 찍히고 이렇게 이 정도. 지금 물론 이제 낮에 찍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적어주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찍은지를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니까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했습니다. 수고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이제 소방방지학과 이제 건축이란 뭐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 사진인데 건축물을 한번 찍기 위해서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찍으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찍으면서 이제 우리가 건축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시간도 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한번 학습을 과제물로 해보자 해서 낸 건데,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3대 요소는 이건 상당히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꼭 알고 있으면 좋겠죠. 원근법, 원근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동영상으로 학습을 했죠. 이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인가요? 자, 여기 지금 우리 이번에 그 PPT 지금 준비된 거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죠. 동영상을 별도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아마 슬로우 모션인 것 같아요. 이동을 하고 있죠, 시간이. 천천히 지금 느리게 슬로우 모션 동영상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천천히 움직이죠, 좀.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도화도 지금 천천히 열리는 거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좀 느릿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남았네요. 항공 서비스 거. DDP 설계 건축가, 그 다음에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황금 비율, RGB 뜻, 빌바의 구개말 미술관은 누군가, 설계 건축가는 누구인가 수가 있고, 이제 DDP 설계 건축가에서 아마 이제 조사를 해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이제 DDP는 우리나라 동대문에 있는 거죠 지금. 하디드의 설계가 됐다. 최초 여성 건축가의 노벨상을 받은, 건축 쪽에서는 이제 프리커츠상을 이제 노벨상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 얘기했죠. 380에서 780, 여기는 지금 750으로 찍혀있네요. 나노미터까지가 이제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황금 비율에 대한 거 이렇게 1대 1.68, 그 다음에 RGB 빛의 3원색에 해당이 된다. RGB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그린,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빌바오의 구게마인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는 누구냐? 프랭크 게리 사람이다. 그래서 나머지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일단 비밀번호가 확인이 되고 첨부된 파일을 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카페에 제출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제출이 안 되고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온 파일을 다운받아서 비밀번호가 확인돼서 열린 그런 파일을 1차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추가로 비밀번호를 좀 확인해서 댓글로 좀 남겨놓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된 첨부 파일은 또 다음에 열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